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 운동 손상의 분류와 유형, 그리고 이제 양상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자, 먼저 운동 손상에 대한 정의를 먼저 볼게요. 자, 운동 손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자, 운동 손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손상, 상해, 뭐 스포츠 손상, 스포츠 상해, 뭐 이런 말들이 이제 다 비슷한 말이에요, 사실. 그쵸? 뭐 운동 손상이라고도 표현하고, 뭐 운동 상해, 뭐 스포츠 손상, 스포츠 상해라고도 뭐 다양하게 표현을 하는데, 이 운동이나 이 스포츠에 의해 발생되는 모든 급성 또는 이제 만성 신체 상해를 일컫습니다. 이 근골격계통에 있어서 이 움직임이나 이 자세와 연관된 손상 또는 이 상해를 말하는데요. 이 스포츠에 수반되는 외력에 의해서 발생하거나 이 과도한 이 스포츠 생활을 장기간 계속 반복하는 동안에 이 서서히 이 진행되어 이 신체의 기질적 변화로 이 발생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재활 트레이닝이라고 하죠. 뭐 재활 운동이라고도 많이들 하는데, 뭐 재활 운동은 이러한 이 손상으로부터의 예방 및 재활을 돕는 것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운동 손상의 요인으로는요, 이 외적 요인과 내적 요인이 있어요. 자, 외적 요인은 외부로부터의 충격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고, 이 내적 요인은 무리한 운동을 보통 이제 장기간 반복해서 누적 손상돼서 발생하곤 합니다. 자, 외적 요인의 요인으로는요, 이 페어플레이 정신 부족, 또 운동 기구나 시설의 결함, 이 날씨와 기온의 변화 등이 속할 것이고요. 이 지도자의 과도한 훈련, 또 상해의 반복, 또 회복 이전의 움직임, 경기장의 표면, 뭐 시설의 결함 등 외부로부터의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서 이 외적 요인에 의한 뭐 손상이 발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적 요인의 요인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 체력이나 기술의 부족, 불안전한 운동 자세, 지나친 훈련과 피로, 주의 집중 부족 또는 지나친 긴장, 준비 운동과 정리 운동의 부족, 휴식 부족으로 인한 이 신체 능력 감소 등이 이러한 이 내적 요인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요인들에 의해서 우리가 손상을 입게 되면 이제 운동 손상을 입는 거죠. 근데 이제 운동 손상의 단계별 등급이 있어요. 뭐 우리 뭐 하다못해 고기를 사 먹더라도 고기 뭐 등급이 있는 것처럼 이 손상도야 항상 다 이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손상의 등급이 나눠져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경도 손상이에요. 경도 손상은 주로 일시적인 불편함을 초래하여 이 적절한 이 휴식과 이 간단한 치료로 회복이 가능합니다. 지속적인 통증이나 이 증상이 악화될 경우에 이 전문가의 진료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뭐 손상 경도에서 운동 손상에 지장이 없고요. 운동 후에만 통증이 있고요. 이 특징들이 통상적으로 손상 부위의 압통, 눌렀을 때 나타나는 이 통증도 없고요. 붓기가 없거나 아주 약간만 나타나는 정도입니다. 뭐 아주 약하게 다친 거니까 그래요. 그래서 뭐 간단히 회복될 경미한 손상이 바로 경도 손상인데요. 이제 중도 손상으로 가면 그래도 좀 많이 다친 겁니다. 자, 중도 손상은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고요. 적절한 치료와 휴식이 필요합니다. 자, 통증 관리와 함께 이 적절한 재활운동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이 손상 부위의 회복을 도모해야 되는데요. 증상이 악화되거나 회복되지 않을 경우 이 의료 전문가의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자, 운동 수행에 약간 지장이 있게 됩니다, 이제. 그리고 운동 전후의 통증도 있고요.
손상 부위에 가벼운 압통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미한 부종이 발생하고요. 피부색도 변하기 시작합니다. 종합적으로 일상생활에 이 불편을 초래할 손상을 만들어내는 게 바로 중도 손상입니다. 자, 그럼 고도 손상은 어떨까요? 자, 고도 손상은 즉각적인 치료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데요. 치료가 지연되거나 부적절할 경우 영구적인 손상이나 기능 상실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 운동 전후에 심한 통증이 있고요. 통증 때문에 운동이나 일상생활도 힘듭니다. 자, 그리고 통증 때문에 또 정상적인 움직임이 불가능하고요. 상해 부위에 심한 압통이 있고 많이 부르고 많이 변색이 되게 됩니다. 즉각 치료가 필요한 위험한 손상이에요. 그래서 고도 손상은 위험하다라고 할 수 있죠. 자, 우리 스포츠 종목의 운동 손상들을 보면요, 다양한 부위에서 이렇게 손상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머리, 어깨, 팔꿈치, 팔, 복부, 손, 골반, 허리, 무릎, 발목, 발가락까지 다양한 이 스포츠 인저리라고 하는 스포츠 손상, 운동 손상을 입게 되는데요. 이 종목별로 이 운동 손상의 종류가 보통 어떤 손상을 많이 입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수영입니다. 자, 수영은 상 하체의 주요한 근육들이 모두 사용되는 전신 운동이에요. 자, 수중에서 이루어지는 이 운동의 특성으로 이 물의 저항에 의해 자연적인 근육 강화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준비 운동의 부족이나 물의 저항으로 인해 과도한 운동으로 갑작스럽게 상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수영은 수중 운동이기 때문에 지상 운동보다 상대적으로 상해 위험도가 적고요. 하지만 생명에 심각한 위험을 줄 수 있는 상황은 다른 운동보다 큽니다. 상대적으로 적으나 위험도는 더 높다라고 하는 거죠. 자, 보통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무리하다가 상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요. 수심이 얕은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심각한 상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자, 낮은 수심에서는 다이빙을 하지 말아야 되고요. 턴 할 때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 수영장 레일에서 끝에서 이렇게 돌아갈 때 턴 할 때 손을 잘 못 짚거나 하면은 머리를 부딪힐 수가 있거든요.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자, 남자들의 스포츠죠. 축구입니다. 이 축구는 하체 근력을 강화시키며 장시간 이 경기를 지속할 수 있는 이 심폐지구력 능력의 향상에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자, 사회적인 팀 운동이고요. 유기적인 전신의 회복력을 필요로 하므로 이 뇌와 근신경 발달에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이 축구는 잦은 신체 접촉으로 인한 상해 발생의 위험도가 매우 높은 운동이고요. 특히 하체 쪽에 상해 빈도가 높고 부상을 입었을 때 치료 기간이 긴 편입니다. 자, 치료 기간이 길다라는 건 그 부상의 정도가 경도는 아닐 거고요. 중도, 고도 이상으로 많이 크게 다쳤을 것을 상정해야 할 수 있겠죠. 무릎을 가장 많이 다치는 종목이 뭐냐? 축구입니다. 축구. 무릎 손상이 가장 많은 종목인데요. 전방 십자인대, 후방 십자인대 손상나고 또 내외측 인대 손상되고요. 바늘사 연골판 손상도 많이 입습니다. 그 외에도요, 이 발목 염좌, 아킬레스 건염 등이 주로 발생되는 손상이 바로 축구죠. 이 철저한 준비 운동과 이 스트레칭을 통해 이 부상을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농구는 어떨까요? 농구는 축구와 같이 이 팀 경기이자 전신의 유기적인 협력을 필요로 하는 운동입니다.
이 축구와는 조금 다르게 이 선수들은 좁은 경기장에서 갑작스러운 방향 전환과 이 속도 변화에 끊임없이 적응해야 되는데요. 이러한 동작은 무릎이나 발목 관절, 다리 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골 밑에서 위를 쳐다보면서 리바운드나 슛을 노리는 동작이 많다 보니까 이 쳐다보면 목도 손상이 원할 수 있겠죠. 자, 방향 전환 및 감속과 점프 동작이 많아서 이 무릎과 발목 손상이 많고요. 목, 수부, 손목 손상도 잦습니다. 특히 점프 동작들이 많아 착지할 때 손상 위험도가 매우 크다라고 할 수 있고, 축구와 같은 무릎 및 발목 손상이 농구에서도 주로 발생하는 손상입니다. 빠른 방향 전환 및 감속에 대한 스트레스에 대비하는 유연성 및 근력 운동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겠죠. 테니스. 자, 테니스는 격렬한 순간 운동 동작이 요구되고요. 민첩한 방향 전환 능력이 필요한 운동입니다. 자, 테니스로 인한 근육상해는 일반적으로 격렬한 몸 동작으로 장시간 근육의 피로가 누적되면서 발생하는데요. 경우에 따라 이 근육통을 넘어서 섬유 조직염으로도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섬유 조직에까지 염증이 생기는 거죠. 근육섬유입니다. 근육섬유. 자, 근육이 긴장된 상태에서 격렬한 운동과 잘못된 자세로 근육에 충격을 주어 발생할 수 있고요. 특히 백핸드 스트로크를 할 때 가해지는 이 외박력과 외적 스트레스도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운동 손상의 이름이 이 테니스 엘보라는 질환이 있어요. 아예 테니스 치는 사람들 팔꿈치 많이 다친다고. 팔꿈치 외측에 주로 외측에 충격이 누적되어 발생하는 이 팔꿈치 외측 상과염이라는 질환이 있는데요. 이 테니스 엘보라는 이름이 아예 명명이 되었습니다. 팔꿈치 안쪽에 다치는 것을 우리는 이 팔꿈치 뭐 내측 상과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거는 또 이제 골프 치는 사람들 많이 다쳐서 이제 골퍼 엘보라고 하고요. 바깥쪽은 이제 테니스 엘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순간적인 방향 전환이나 대시로 인해서 이 발목 염좌 또는 아킬레스건 파열도 매우 조심해야 되는 게 바로 이 테니스예요. 자, 빠른 방향 전환 및 감속에 대한 스트레스에 대비하는 유연성 및 근력 운동 해야 되고요. 또 테니스 엘보에 대항할 수 있는 팔꿈치 외측 강화도 좀 해줘야겠죠. 자, 스키 어떨까요? 겨울 스포츠의 대명사 스키. 저도 스키 타는 거 매우 좋아하는데요. 이 빠른 스피드와 이 상하체의 유기적인 균형 감각이 중요한 운동입니다. 자, 스키어가 하강하다가 넘어질 때 이 스키어의 몸은 중력을 따라 산 아래 방향으로 이동하려 하게 되고요. 이 중 한쪽 스키가 갑자기 안쪽으로 회전하게 되면 이 풀리지 않은 바인딩에 의해 이 무릎에 과도한 내회전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고정된 발에 대해 이 무릎의 과도한 회전은요, 이 무릎이나 발목에 손상을 초래하고요. 특히 스키 부상은 스키 바인딩에 고정된 채 발목이나 무릎이 돌아간 상태로 넘어질 경우 많이 발생합니다. 무릎이 돌아가며 전방 십자인대와 바늘상 연골판에 손상을 입게 되고요. 이 스키 폴대를 잡고 넘어지면서 엄지손가락을 강하게 당기거나 비틀림으로 인해 내측 측부인대 손상을 입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그래서 본인의 스키 실력 수준에 맞는 이 코스에서 운동 및 적절한 보호 장비의 착용이 필요합니다. 자, 운동 손상의 유형은 그럼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리가 이제 종목별로 많이 다치는 것들을 봤는데, 대표적인 운동 스포츠 상의 손상들의 이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뭐 골절, 뼈 부러지는 거죠. 그리고 관절염, 관절에 염증 생기는 거. 이단성 골연골염, 요거는 연골이 조금 조각이 나가지고 관절 안에서
유리된 채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뭐 탈구, 그다음에 아탈구. 아탈구는 탈구가 살짝 된 걸 말하고요. 관절낭염, 점액낭염. 그래서 관절낭에 염증 생기거나 점액낭에 염증 생기는 질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염좌라고 표현하고요. 뭐 좌상이기도 한데요. 뭐냐면 근육의 좌상 또는 인대의 염좌, 뭐 좌상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육이나 뭐 인대가 이제 손상된 것을 말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경련, 뭐 타박상, 멍드는 거, 뭐 경련, 뭐 쥐나는 거 이런 것들 말하고요. 자, 건병증이라고 있어요. 텐디노패시라고 표현하는데, 이 건의 병적인 상태가 된 것을 일컫고요. 이걸 좀 더 세분화시키면 뭐 텐디나이티스, 텐디노시스 뭐 이렇게 있습니다. 뭐냐면 건에 염증이 생기는 게 이제 텐디나이티스고요. 건증이라고 하는데 이 건증은 뭐냐면 이 뒤쪽에서 좀 더 자세히 얘기할 거예요. 여기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서 이 건증은 이 만성적인 뭔가의 과사용과 문제로 인해서 건에 이제 병적인 문제, 건에 이제 뭐 이런 통증이 일어나는 이런 손상을 일컫는 하나의 질환명이에요. 그래서 건증과 건염이 좀 비슷하긴 해요. 비슷하긴 해서 우리 그냥 다 옛날에는 건염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게 알고 봤더니 뭐 건증이더라 사실. 왜냐하면 치료 방법은 조금 다르거든요. 이거는 이제 염증 제거해야 되는 거, 이건 역학 조절해야 되는 거라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 뒤쪽에서 한 번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골절을 볼게요. 골절. 골절은 뼈가 부러지는 건데 뭐 다양한 방식으로 부러져요. 뼈가. 뭐 이제 뼈가 가로로 완전히 똑 이렇게 부러질 수도 있고요. 약간 피스듬하게 부러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좀 비틀리면서도 부러질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압박되면서도 부러질 수 있겠고요. 완전히 막 자그러지게 분쇄되면서 부러질 수도 있겠죠. 이게 이제 보통 일반적인 외상성 손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골절 유형입니다. 자, 근데 이제 또 다른 골절도 있어요. 그린 스틱 프랙처라고 하는데요. 이거 뭐냐면 우리가 이제 나뭇가지를 부러뜨리면 나뭇가지는 이제 동강 이렇게 부러지잖아요. 근데 이게 나뭇가지가 약간 풀과 나무 그 중간이라고 봅시다. 어, 풀 줄기와 나무의 그 중간. 그러면 이게 부러지다가 마지막에 줄기 부분의 끝자락이 약간 좀 질기니까 거의 안 부러지는 경우가 있죠. 우리 어렸을 때 뭐 풀이나 나뭇가지를 좀 부러뜨려 보면 다 완전 댕강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약간 남아 있습니다. 부러진 부분 말고. 그게 이제 양목골절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어린아이에게서 흔하다고 합니다. 부분적으로 부러진 거예요. 부분적으로. 완전 다 부러진 건 아닙니다. 여기 그림에도 요만큼 부러졌는데 여기는 나머지 남아있죠. 자, 그 다음에 pathological fracture, 이제 병적으로 질병으로 약해서 뼈가 부러지는 경우도 있고요. 자, 견열골절에서 어벌턴 프랙처라고 하는데요. 자, 건이나 인대가 이제 뼈와 뼈를 이어주거나 인대가 아니면 뼈와 근육을 이어주는 게 건이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은 걔네의 인장력이 그렇게 뼈보다 세지 않기 때문에 건이나 인대가 손상을 입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특이하게 몇몇 부위에서 인장력이 좀 세고 뭐 특수한 경우에 뼈가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인대나 건이 붙어 있는 그 뼈 부위를 아예 잡아 뜯어버리는 겁니다. 걔네가 늘어나고 걔네가 이제 인대나 건이 손상을 입어야 되는데 그 뼈를 잡아 뜯어버리면서 골절상을 입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이제 견열 골절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갑입골절. 이거는 부러진
뼈 조각이 서로 맞물려서 들어간 골절이기 때문에 요거는 좀 뭐라 그럴까, 고도 손상까지 이제 보는 거죠. 되게 위험합니다 이런 거. 나중에 이제 재활하기도 힘들어요. 자, 다음으로 보는 손상은요, 관절염입니다. 자, 오스테오아스라이티스. 자, 연골이 부서지거나 결여되어 이 뼈와 뼈의 과도한 마찰에 의해 통증을 수반하게 되는 건데요. 자, 이 골관절염의 주요 원인과 위험 요인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 유전도 이제 관절염에 영향이 있습니다. 자, 비만. 당연히 관절에 가해지는 부와 스트레스가 높아지니까. 자, 부상, 또 외상성 손상, 부상도 그렇죠, 당연히. 그리고 과사용, 많이 사용해도 관절염이 잘 생기겠죠. 자, 이 관절염의 이 증상과 치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증상으로는 통증, 강직, 부종, 움직임의 제한, 관절에서 나는 소리 등이 이제 대표적인 관절염의 증상이에요. 자, 어떤 치료를 하냐? 보통 약물부터 먹죠. 약 먹습니다. 관절염 약 먹어요. 엔세이드라고 하는 대표적인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라는 종류 약들인데, 관절염 약을 먹고요. 물리치료도 받고, 관절의 스트레스를 줄여야 되니까 체중 관리도 하고요. 관절의 이제 안정성을 높여주는 보조 기구도 좀 쓰기도 하고요. 도저히 안 되면 수술도 하겠죠. 생활 관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생활 관리. 규칙적인 운동으로 관절의 유연성과 근력을 유지해야 될 것이고,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적절한 운동도 선택해야 될 것이고,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 관절 건강에 좋은 영양소를 또 섭취해줘야 되겠죠. 적절한 관리와 이 치료를 통해 증상을 완화하고 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질환으로는 이단성 골연골염이에요. 이름 어렵습니다. OCD라고 하는데, 오스테오콘드라이티스 디세칸스, 이렇게 OCD 뭐냐면, 이 관절 안에서 연골과 그 아래의 뼈가 혈액 공급이 감소하거나 분리되는 원인으로 인해서 이렇게 뼈가 조각이 나는 거예요. 부서집니다. 연골이 부서졌어요. 자, 이런 이단성 골연골염의 원인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냐? 반복적인 스트레스, 혈액 공급의 감소, 유전적 요인, 성장기, 이러한 원인으로 인해서 이게 카틀리지라고 하죠. 여기 카틀리지인데 여기가 이제 좀 조각이 납니다. 연골이 조각 난 거예요. 자, 돌발적으로 관절의 통증이 생길 수 있고요. 관절의 강직, 부종, 움직임 제한과 여기 조각이 이런 관절 사이에 끼면은 락킹 돼서 관절이 잠겨버릴 수도 있습니다. 무릎이 안 움직여져요. 그러다가 다시 뭔가 툭툭툭 하다가 이제 또 관절이 좀 유리되면은 다시 또 움직여지고. 자, 엑스레이나 CT, MRI 등으로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이 관절 내 연골 조각을 제거하거나 이 고정하는 수술이 필요할 수 있고요. 적절한 운동, 체중 관리, 균형 잡힌 식사가 이러한 생활 관리가 필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 특징이 돌발적 통증, 그리고 관절의 잠김 현상, 이런 것들이 이 OCD의 아주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보는 건 탈구예요. 탈구. 자, 관절을 이루는 뼈들이 이 정상 위치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런 관절의 구조적 변환과 이 심한 통증을 동반하며 이 신경과 혈관 손상을 초래하게 되는데요. 자, 외상,
과사용 선천적 요인들이 이러한 탈구의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자, 증상으로는 심한 통증과 변형과 운동 제한과 부종과 멍 등이 있습니다. 어쨌든 뭐 관절이 빠지면 움직임이 거의 뭐 못 움직인다고 해도 못 움직인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엄청난 통증이 있고요. 어쨌든 뭐 움직임에 제한이 걸리죠. 관절 움직임이 안 되니까. 자, 관절의 모양과 움직임이 육안으로도 확연하게 이제 티가 나고 확인이 가능할 것이고요. 뭐 엑스레이나 MRI 찍으면 확실하게 더 어디를 다치는지를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전문의에 의한 관절체 위치 정복술 리덕션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 관절이 빠진 걸 다시 이렇게 껴넣는 과정인데 이거 의료 기술이 좀 있어야겠죠, 지식이. 그래서 담당 전문의가 해야 되겠고요. 관절의 고정 이후 적절한 재활 운동을 해서 관절을 다시 빠지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줘야 될 겁니다. 탈구로 인한 연부 조직의 손상 및 움직임 이해를 토대로 한 재활 운동. 여기 재활 운동이 나왔어요. 매우 중요하거든요. 특히나 탈구 관련된 질환에서. 그래서 재활 운동 꼭 잘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어깨가 빠지긴 했는데 아주 살짝 빠졌어. 그걸 아탈구라 그래요. 아탈구. 관절의 뼈들이 부분적으로 벗어나는 상태고요. 완전 탈구보다는 덜 심각하지만 여전히 이 통증과 기능 저하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자, 외상, 과사용, 선천적 요인, 관절의 퇴행성 변화 등이 이런 아탈구의 원인이고요. 자, 통증이 있고 관절의 느슨한 느낌으로 인한 불안정성과 부분적 움직임 제한, 부종 등의 이런 증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 관절의 모양과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고 엑스레이나 MRI를 찍어서 또 확인합니다. 뭐 아탈구든 탈구든 뭐 이렇게 진단하게 되죠. 비슷하죠. 자, 마찬가지로 전문의에 의한 관절 재위치 정복술과 고정, 적절한 재활 운동, 뭐 탈구나 아탈구나 나머지 방법들은 다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그냥 많이 빠졌냐, 좀 덜 빠졌냐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관절 낭염과 점액 낭염입니다. 자, capsulitis, bursitis라고 하는데 여기 뒤에 IT, IS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럼 다 염증이에요, 염증. 이 의학 용어에 나오는 중요한 전미사거든요. 이 전미사는 보통 이 앞에 나오는 어근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뒤에 캡슐에 ITIS, capsulitis, bursa에 뒤에 ITIS 붙여서 이제 bursitis 하면은 뭐 이제 관절낭에 염증이 생겼다, 뭐 점액낭에 염증이 생겼다,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자, 관절낭에 염증이 생기는 상태로 주요 원인은 과사용, 외상,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바로 관절낭염의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절을 움직일 때 아프고요. 특히 특정 각도에서 더 심하고 경직과 부종도 발생하게 되고요. 자, 뭐 해줘야 돼요? 염증 제거해줘야겠죠. 냉찜질도 해주고요. 물리치료, 뭐 소염 진통제 등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점액낭염은요? 뼈와 근육 힘줄 사이에 반복된 미세 외상으로 생기는 염증이 바로 점액낭염입니다. 왜냐하면 점액낭이 관절 옆에 있는데 그 주변을 이제 근육건들이 지나가면서 자꾸 움직이면서 걔를 긁어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염증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당연히 관절 주변에서 나타나고요. 움직임이 제한이 되겠죠. 관절의 움직임 휴식을 통한 염증을 제거해야 되고 냉찜질, 물리치료, 소염 진통제 등을 뭐 사용하면 좋습니다. 어쨌든 ITIS 염증이니까 소염 진통제가 효과가 있겠죠. 자, 염좌 둘 다 염좌인데 근육의 염좌냐 인대의 염좌냐. 자, 영어식 표현으로 하면 스트레인, 스프레인. 한국어로는 둘 다 염좌 이렇게 봅니다. 자, 먼저 근육의 염좌를 볼까요? 스트레인입니다. 갑작스러운 충격이나 과부하미 과신장으로 초래되는 이 근육섬의 손상인데요. 염좌 인대는 스프레인이라고 하고요.
관절이 정상 범위 이상으로 움직여 인대가 늘어나거나 끊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자, 여기도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이라 그래서 뭐 손상의 정도를 1도, 2도, 3도 숫자가 높을수록 안 좋은 겁니다. 모든 등급에서 대부분 그래요. 자, 약간 늘어나거나 미세하게 찢어진 상태 25% 이하의 단열이고요. 부분적으로 찢어지고 분리된 상태 25에서 75%의 단열. 자, 완전히 완파돼서 75% 이상 해가지고 완파됐어. 자, 그러면 3도입니다. 자, 머슬 크램프 경련입니다. 근육이 갑작스럽고 강하게 수축하는 일시적인 현상, 우리 흔히 말하는 뭐예요? 쥐 났다, 그렇죠? 쥐 났다. 자, 체내 수분 부족, 전해질 불균형, 또는 뭐 과도한 운동, 뭐 혈액순환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쥐나는 경련의 대표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로 다리, 특히 종아리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요. 엄청 아파요 이거. 막 비명,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너무 아프면 비명이 안 나오는 거. 막 그 목소리가 안 나올 정도로 그 무음의 비명이죠. 무음의 막 하는 그쵸? 그 정도로 아픕니다. 진짜 쥐 제대로 나면 비명 소리도 못 지를 정도로 아프죠. 자, 근육을 부드럽게 마사지해서 긴장을 완화시켜주고 뭐 수분과 전해질을 섭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타박상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요. 자, 외부 충격으로 인해 피부 아래의 작은 혈관이 파열되어 피가 고이면서 생기는 멍이죠. 자, 스포츠 활동 중 충돌 또는 넘어지거나 부딪히는 등의 외부 충격으로 인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증상으로는요, 붉은색, 파란색, 보라색, 노란색, 녹색, 무슨 뭐 신호등도 아니고 이렇게 점점 색깔이 막 변하게 됩니다. 피부에 변색이 일어나죠. 그리고 이제 타박 부위의 통증, 충격 부위의 부종도 나타나게 됩니다. 자, 어떻게 치료해야 되죠? 멍들었을 때 냉찜질하고 휴식하고 압박하고 거상합니다. 프라이스. 네. 자, 프라이스를 정확하게 잘해주는 것이 이 타박상의 치료에 매우 유효한 효과를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건병증이라고 하는 이 텐디노패시가 있는데요. 이걸 다시 건염과 건증으로 나누게 됩니다. 건병증은 건에 문제가 생긴 병리적 질환을 말하는데, 이제 건염은요, 과도한 장력에 의한 건에 생긴 급성 염증입니다. 건증은요, 반복적인 과사용에 의한 만성적 및 퇴행적인 손상을 말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건염이라고 알고 있는 많은 스포츠 질환들이요, 사실은 건증이고요, 건염이 동반된 경우들이 있는 케이스들이 있는 거죠. 뭐 회전근개나 뭐 테니스 엘보나 골프 엘보나 슬개건 아킬레스 건에 있는 이러한 이 손상들이 대부분 다 염으로 끝나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건증으로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두 녀석을 왜 구분을 해야 되냐면 치료 방법이 달라요. 염증 치료에 초점을 맞추냐, 생체 역학 교정에 초점을 맞추냐, 포커싱이 다르다는 거죠. 자, 건증의 경우에 플렉시빌리티가 떨어지고요, 이로 인해 모빌리티가 떨어지게 되므로 염증도 또 쉽게 발생하게 됩니다. 이 녀석이 되기도 해요. 자, 수동적 움직임 PROM의 통증이 없고요, 능동적 움직임 AROM 통증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스트레칭 및 점진적 신장성 수축을 통한 재활 운동을
실시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제 질환들을 좀 많이 살펴봤는데요. 이제 손상의 이제 유형별 통증의 양상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손상별로 통증이 나타나는 양상이요. 이 신경 손상, 근육 손상, 뼈의 손상, 혈류 제한 손상별로 좀 양상들이 달라요. 자, 날카롭게 쏘는 이 자결통 같은 이런 신경 압박의 경우 저리는 통증이 이러한 신경 손상의 대표적인 특징들이고요. 뾰족뾰족하다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쿡쿡 쑤시고 경련이 일어나고 연축성 통증이 나고 무디게 의하게 아파. 근육 손상의 양상입니다. 자, 뼈는요 전체를 그 부위를 막 아우러요. 깊숙이 뼈가 또 실제로 깊숙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깊숙한 곳에서 극심하게 이제 아픕니다. 자, 이게 뼈의 손상입니다. 자, 혈류 제한 손상은 뭐 신체 특정 부위가 아니라 넓게 퍼지는 욱신거리는 쑤시는 느낌의 통증을 양상이 나타나고요. 감정이 안 좋아져요. 막 통증이 이게 엄청 감정과 매우 밀접한 이 통증은 결국은 뇌에서 컨트롤 하거든요. 감정과도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이 통증의 양상은요, 이 손상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요. 적절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면 질환별로도 좀 특징들이 있지 않을까요? 네, 맞아요. 관절염의 경우는 압박할 때 통증이고 견인할 때 감소합니다. 근육의 수축 시에도 압박 증가로 통증이 증가할 수가 있겠고요. 건병증은 ARM 증가, PRM은 통증이 없어집니다. 또 스트레칭 및 저항 운동 시 통증이 증가하게 되고요. 관절낭염과 점액낭염 어떤가요? ARM, PRM 모두 통증이 발생하고요. LOM, Limit of Motion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관절의 움직임에 제한이 걸린다는 거예요. 특히나 또 관절낭염의 경우는 캡슐화 패턴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이제 제한되는 관절 움직임이 어떤 특정한 패턴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ARM, PROM 모두 통증이 있고 조인트 렉시티, 약간 근육의 느슨함이 발생하게 되는 게 바로 인다의 염좌입니다. 근육의 움직임 통증, 뭐 저항운동 통증, 뭐 압통,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또 근육의 염좌의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손상 유형은요, 이 특정 움직임이나 압력에 따라 다른 특징들을 보이니까 이런 몇 가지 특징들만 알아도 무슨 손상이구나 라는 것들을 바로 좀 체크를 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근데 제가 아까 캡슐라 패턴이 나타난다고 했어요. 그게 뭐냐면 특정한 운동 범위 제한의 패턴을 말하고요. 각 관절마다 고유한 이 캡슐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주로 관절의 운동 제한이 특정한 순서로 발생하는 것을 말하는데, 어깨 관절은 뭐 외회전, 외전, 내회전, 엉덩이는 굴곡, 내전, 외전, 외전, 무릎은 굴곡, 신전, 팔꿈치는 굴곡, 신전. 뭐 이러한 패턴별로 제한된 운동 범위 개선을 위한 맞춤 전략도 필요로 하겠죠, 그렇죠? 자, 뭐 다른 또 말씀드리지 못한 또 다양한 질환들이 엄청 많은데 그 중에서 좀 특이한 질환들 몇 개 좀 가져와 봤어요.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입니다. CRPS. 주로 사지에서 이제 발생하는 만성 통증 질환으로요. 이 통증이 예상보다 훨씬 심하고 지속되는 게 특징인데요. 외상이나 수술 후에 많이 발생한다고 해요. 그래서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하고요. 뭐 CRPS 1, CRPS 2 이렇게 유형이 있고 심하게 아픕니다. 이게 엄청 뭐라 그럴까 말도 못할 정도로 아프대요.
외상이나 수술 등으로 인한 신경 손상이나 면역계 손상, 자율신경계 이상 등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다양한 치료 방법들을 좀 해야 되고요. 열상, 총상, 자상, 교통사고 이런 것들로 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자, 컴파트먼트 신드롬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제 구획증후군인데요. 구획증후군, 자, 하지를 보면요, 이 정강이뼈, 여기 종아리뼈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골, 비골이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요. 자, 앞에 여기 있는 게 이제 안테리어 머슬 컴파트먼트, 자, 레터럴 머슬 컴파트먼트, 그 다음에 딥 포스테리어 머슬 컴파트먼트, 그 다음에 여기 끝에 크게 있는 게 뭘까요? 슈퍼피셜 포스테리어 머슬 컴파트먼트에서 총 4개의 구획이 있어요. 뭐냐면 그냥 근육군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근육과 신경을 둘러싸고 있는 근막 컴파트먼트 구획들이요, 내부의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해서 혈류가 감소하고 이 조직의 손상이 발생되는 심각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외상, 출혈, 부종으로 인해서 여기 피가 이제 피나 이런 것들 이제 세포액들이 이제 막 밖으로 안 나가고 막 계속 터져서 막 빠방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신경 압박되고요, 부종도 엄청 심해지고요. 어쨌든 되게 위험한 상태가 될 것입니다. 급성으로 생기기도 하고 만성으로 생기기도 하고요. 그에 대한 특징들을 이렇게 제가 기술을 해놨습니다. 자, 이 구획증후군은요 5가지 통증의 양상이 나타납니다. 아프고 감각이 이상해지고 맥박이 소실되고 마비되고 창백해진다는 거죠. 심각하면 바로 근막 절개술이라는 수술을 통해서 그 압박되고 있는 그 구획을 조금 오픈을 해주는 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빠른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고요. 늦으면 근육이나 신경 손상이 영구적으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5가지 증상을 좀 잘 기억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겠죠. 엄청 아파요. 심한 통증이 일어납니다. 이 구획통증 증후군이 왜 생길 수 있냐면 이런 이제 붕대 같은 거 잘못하면 또 생겨요. 깁스 잘못해도 생기고 이런 지금 화살 맞아서 또 생기기도 하고 화살 맞을 일은 거의 없겠지만 다양하게 원인들이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제 구획 부위 부기와 팽창, 여기 중요한 특징이에요. 감각 둔해지고 저리고 근육 힘 약해지고 맥박 없어지고 이런 것들. 자, 빠르게 병원을 응급실을 가야 됩니다. OP 나타나면 빠르게 병원 응급실 가야 되는 중요한 위험한 질환이다. 자, MPS 마지막 질환에 대한 양상인데요. 마이오파셜 페인 신드롬입니다. 자, 근육과 이를 둘러싸고 있는 결합 조직인 근막 파샤에 발생하는 만성 통증 상태인데요. 이 근육의 과다한 사용, 부상, 스트레스 또는 자세 불량 등으로 인해 발생한다고 합니다. 주요 특징으로는 통증 유발점, 근육 내에 있는 작은 결절이나 단단한 띠를 말하는데 눌렀을 때 통증이 유발됩니다. 국소적 및 방사 통증, 해당 부위뿐만이 아니라 멀리 떨어진 부위에도 통증 발생합니다. 즉 여기를 눌렀는데 팔까지 쭉 타고 아픈 거예요. 그래서 트리거 포인트를 눌렀을 때 referred pain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통증과 근육의 경직으로 인해 움직임이 제한이 될 것이고요. 자, 이게 왜 생길까? 부상, 스트레스, 그다음에 자세 안 좋은 거, 아니면 과사용,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런 MPS를 만들어내는 원인이 될 겁니다. 자, 진단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임상적 평가를 통해 진단을 하고요. 영상약, 혈액 검사와 같은
진단은 없습니다. 임상적 평가. 이게 다른 질환들을 다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럼 나온 게 뭐야? MPS네. 약간 뭐 그런 식으로도 진단이 되기도 합니다. 되게 뭐라 그럴까? 까탈스러운 녀석이에요. 이 녀석은 안 걸리는 게 좋습니다. 이런 거는. 어쨌든 뭐 치료 방법도 애매합니다. 뭐 이거 한다고 다 치료가 되는 건 아닌데 이런 걸 해주면 이제 치료하는데 도움이 될 거고요. 이제 모달리티 이건 뭐냐면 이제 병원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 물리치료에 사용되는 그런 기기들 말합니다. 자 그리고 트리거 포인트 이드 매뉴얼 프레셔 조금 눌러주라 이런 거 압박되는 이제 뭉친 부분 눌러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근육을 많이 뭉친데 풀어주기 위해서 많이 누르곤 하는데요. 뭐 폼롤러도 이용하기도 하고 마사지볼 이용하기도 하고 다양합니다. 자, 저는 이제 마사지볼 많이 이용하는데 저희 막내가 차준이 시원해? 막내는다. 첫째가 아빠하는 모습 따라하는 겁니다. 저 마사지볼을 마사지볼을 이제 목 등 뒤에다가 이제 두고 제가 혼자 마사지하니까 따라해서 하는 겁니다. 자 이번 시간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그러면 자 다음 중 운동선상의 외적 요인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체력이나 기술의 부족은 내적 요인에 해당하죠. 그래서 외적 요인은 환경이나 외부 요인으로 발생하는 손상 원인을 말합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다음 중 경도 손상의 특징으로 올바른 것은 답은 3번입니다. 경도 손상은 일시적인 불편함만 초래하고요. 일반적으로 압통이나 부종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자, 3번. 다음 중 수영 운동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2번입니다. 자, 수영은 지상 운동에 비해 이 상해 위험이 낮은 편이지만 이 사고 발생 시에 매우 치명적일 수 있죠. 그렇죠. 자, 다음 문제 볼까요? 다음 중 농구에서 흔히 발생하는 손상이 아닌 것은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이름이 벌써 자, 테니스 엘보 어디서 발생하겠어요? 테니스 치다 발생하겠죠. 그렇죠? 5번. 관절낭염의 주요 증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절낭에 염증 생기는 질환입니다. 이게 뭐냐? 어떤 증상이 있죠? LOM 발생하고 운동시 아프고 특정 각도에서 더 아프고 통증이 없나요? 아니죠. 단순한 근력 저하고 좀 다르죠. 네. 자, 6번. 다음 좀 고도 손상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은 3번입니다. 고도 손상에서는요, 이 부종과 변삭이 심하게 나타나면 이는 경도 손상과 구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자, 7번 다음 중 테니스와 가장 관련이 깊은 손상은? 너무 쉽죠. 오늘 문제가 너무 쉽습니다. 테니스 엘보. 자, 축구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축구니까 이제 뭐 하지 손상이 좀 많을 거고요. 그다음 무릎이나 뭐 발목 많이 다치겠죠. 무릎 십자인대 손상도 일어날 거고 무릎 반월상 연골 손상도 일어날 거고 발목 삐는 일도 많을 겁니다. 척추 측만증은 축구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손상이 아니죠. 그렇죠. 뭐 선천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자세 이상이 있거나 뭐 특발성으로도 생기기도 하고 다양합니다. 자, 구획증후군에 대한 설명을 올바른 것은 하지에서 4개의 구획이 있다 그랬죠. 안테리어 파트라, 레터럴 파트라, 포스테리어. 근데 포스테리어는 이제 슈퍼피셜과 딥 파트가 있어요. 정답은 3번. 곰막 내 압력 상승으로 인해 혈류가 차단되고 조직 손상이 발생하는 질환이 바로 구획증후군입니다. 자, 10번 MPS의 주요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네, 답은 2번입니다. 트래그 포인트가 있다고 했죠. 통증 유발적. 그래서 그로 인한 리퍼런트 페인, 그 연관통도 또 특징입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 10개의 연습 문제까지 잘 풀어봤습니다. 문제가 오늘은 좀 많이 쉬웠네요. 네, 감사합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